다시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수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깃에서 요 HTML 스터디, 요게 지금 이름이 코스모 HTML 스터디 2025 06 깃에서 내려받으시면 오라클 21C 여기에다가 있고요. 자, 1번에 지금 일단 오시면, 자, 오늘 목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저희가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 거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오라클. 오늘따라 적이 많네. 자, 이 오라클이라는 거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지금 가장 유명한 빅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회사예요. 데이터베이스 회사. 자, 이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일단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지금 배워볼 이 데이터라는 것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저장하는 곳. 정확하게는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관리. 자, 그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 자, 이것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기도 해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자, 저희가 이제 배워볼 것은 21C라는 걸 배워볼 건데, 이제 무료 버전이에요. 기업에서 쓰는, 우리가 이제 기업 버전이라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뭐 이렇게 부르고요. 엔터프라이즈 그러면 뭔가 좀 대단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용은 엔터프라이즈급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개인용 무료 버전을 씁니다. 무료 버전. 이 오라클 회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은행에서 여러분들의 계좌 정보 있죠.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대부분 은행의 여러분들 계좌 정보들이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오라클이라는 것이고요. 이 회사는 자, 저희가 배워본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샀어요. 사서 자, 이걸 이제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요 데이터베이스 중에 오라클이라는 거 말고 MySQL이라고 하는 개인용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물론 이 친구도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괜찮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개인용이에요. 선생님 개인용이랑 기업용 뭐가 다른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업에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총량이 많을까요? 개인이 다루는 게 많을까요? 그렇죠. 기업이 훨씬 많죠. 이 대규모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다루냐가 기업용, 개인용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 다 데이터를 다루는 거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시스템적으로 많이 다룰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루는 방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회사에서 MySQL을 쓴다. 그러면 좀 작은 어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어 배민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배민 정도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뭐 내가 아마존 회사에 취업했다. 근데 이제 아마존이 MySQL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죠. 근데 뭐 오라클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니까 뭐 상관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참고로 이제 이 MySQL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친구인데 무료로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참고로 자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오라클이 돈이 될 것 같은 거는 굉장히 잘 삽니다. 이 자바도 그렇고 MySQL도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무료로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희망해서 만들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방해가 많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조심하시고요.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방송 나온 동안.
최근 L 스크럽이 들어 세부하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리 사무소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오라클에서 자바를 다운받아서 써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라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할 때 MySQL을 대부분 많이 쓸 건데, 선생님 MySQL이랑 오라클이랑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오라클 주식이 지금 엄청 올랐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1위인가? 뭐 하여튼 이번에 저기 일론 머스크 제치고 1등을 했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이제 핫합니다. 자, 방금 이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랬죠? 데이터에는 크게 세 종류라고 나눌까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관계형 RDB 이렇게 부릅니다. DBS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No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걸 얘기해요. 엄청 많은 것. 자, 이 오라클이 이제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선두에 있고요. 선두. 그 다음에 이제 이 빅데이터를 굉장히 잘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21C를 배우고 있는데 최근에 24AI라는 걸 발표했어요. AI. 자, 이 친구는 우리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저장을 할 건데 그렇지 않고요. NoSQL도 저장을 많이 합니다. NoSQL.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NoSQL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 배워볼 건데 몽고DB나 관련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오라클은 나는 이제 빅데이터 선도주자니까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저장할 거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아닌 거.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뭔가요? 자, 요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게 여러분들 이제 목표고요. 목표. 여튼 오라클은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엄청 앞서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뭐가 있다? 24AI가 있는데 문법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추가된 문법들이 있는 거죠. 다른 문법들이 있어요. 뒤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자, 다시 와서 자, 이제 드디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여튼 우리가 배워볼 거는 데이터 저장소를 배워볼 건데 그럼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자,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볼게요. 자, 우리 뒤쪽에 가면 이제 AI한테 빅데이터 처리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법,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배워볼 건데, 우리가 빅데이터 관련된 수업인데, 자, 그때 또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해보고요. 여튼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관찰할 수 있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 저장할 수 있는 것, 저장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예요. 데이터. 자,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모든 것들, 뭐 예를 들어 파일도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그쵸? 이미지도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mp3, 그죠? mp3 음원, 그 다음에 비디오,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는 친구들은 방금 얘기했던 파일이나, 그쵸? 이미지나, 그 다음에 음원, 비디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진 않아요. 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 부르고요. 빅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냐? 예를 들어 범준 씨가, 초등학교 때 받은 성적들, 그런 것들은 이제 측정 가능하죠. 우리가 이미지나 비디오나 음원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에 조금 힘들죠. 힘들다는 건 뭐냐면 분석해야 될 게 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원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그 음악적 신호들을 숫자로 이렇게 매겨 놓는 거예요. 그 숫자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그것들이 음원 신호가 되는데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김지영 씨가 잘 다루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측정하려면
방법이 좀 많이 필요해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미지 안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이 사람이 최경민 강사인지 김지영인지 알려면 측정하려고 하는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방법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측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측정하기 쉽도록 수치화되어 있는 것들. 자, 수치화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문자이거나 기호. 수치라는 건 숫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라 부릅니다. 자,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자, 저장하는 곳. 자,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 불러요. 아이고.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다? 방금 얘기했던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자, 저장.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저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저는 국민은행을 쓰고 있는데, 자, 국민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경민이라고 하는 고객의 정보들이 있어요. 자, 이 정보들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내가 통장에다가 뭐 한 1억을 넣어놨어요. 근데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실수로 5천만 원으로 저장해버렸어. 그렇죠? 아니면 자, 우리 가은 씨한테 5천만 원을 보냈어. 근데 가은 님이 3천만 원만 받았어. 이것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한테 데이터를 보내든 또는 가은 님이 저한테 데이터를 보내든 자, 그 데이터들이 잘 관리가 되면 그것은 아주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와서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 불러요. 자, 이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는 갖춰야 될 자격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통합성, 저장성, 공유성, 독립성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배우면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서버들이 이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어요. 서버들이. 근데 자바 서버만 접속이 되고 자바 서버만 파이썬 서버는 접속이 안 돼.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파이썬 서버 전용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게 웹앱이라고 해보고 있죠. 웹앱. 그래서 언어들마다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다면 그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통합성이라고 해요. 통합성. 사용하기 편리하다. 사용하기 편리하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우리가 조회하기도 좋고 저장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도록 구조적으로 저장이 돼야 돼요. 당연히 저장성이 좋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을 생각하면 쉬워요. 은행. 자, 국민은행에서 자, 데이터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동시에 접근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자, 국민은행에는 웹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어플이 있겠죠. 관리되는 어플. 웹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을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거기서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계좌 내역을 쭉 보는 거고 자, 모바일이라고 하는 거는 모바일 KB페이 그죠? KB페이나 또는 KB 관련된 은행 어플들이 한 3-4개가 있어요. 요즘 좀 통합을 해서 2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은행에 이렇게 접속을 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은행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접속하는 어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이 접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자, 경민이라는 사람이 모바일로 접속을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이 웹앱으로 또 동시에 경민으로 접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가 경민으로 접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3명이 동시에 최경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접근하고 있어요. 자, 이때 예를 들어
제 아내가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뺐어요. 그러면 저가 3천만 원이 빠진 것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성이라 불러요. 당연히 관리자도 이 사람이 3천만 원이 빠진 것을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빠졌는데 모바일에서 몰라. 조회했는데 3천만 원이 안 빠져나갔어. 관리자도 했는데 안 빠져나갔어.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런 것처럼 동시에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데이터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독립성이라는 거는 독립성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엄청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 데이터는 데이터로서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보고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크게 자, 구조적 저장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데이터라는 게 있고 데이터, 그 다음에 스키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우리가 지금 배워볼 오라클 또는 MySQL, 뭐 포스트그레 SQL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 쓰는 거 봤는데 요건 이제 윈도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가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가 있고요. 자, 스키마라는 것은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저장하고 있는 구조를 스키마라 불러요. 자,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디스크들이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가 스키마라 불러요. 이 스키마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최경민이라는 자료, 그다음에 뭐 범준님이라는 자료, 가은님이라는 자료 이런 것들이 이 스키마라는 곳에 실제로 저장이 돼 있어요. 이 스키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이제 오라클을 배울 건데 오라클이 실제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스키마라고 부르고요. 요 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게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것을 조작하거나 조회하거나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브라우저에서 게시글 좀 주세요. 그러면 여기 게시글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것을 조회한다 불러요. 조회하면 그 내용을 쭉 가져와서 출력을 하게 되죠. 물론 중간에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웹앱으로 배울 거고요. 웹앱에서 조회를 해서 가져와서 출력하는 구조로 가실 거예요. 참고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나 접속해서 아무나 조회하면 안 되고요. 아무나 접속해서 아무나 조회하지 않고 보통 최소 그러니까 권한이 제일 낮은 사람은 개발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DB를 관리하는 사람을 DBA라고 부르고요. DBA.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을 그냥 개발자, 디벨로먼트라 부르는데 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접속하는 사람이고 유저는 직접적으로 자, 개인정보를 이렇게 조회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최경민이라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서 누구의? 국민은행에. 국민은행에 직접 접속해서 내가 저장한 계좌의 내역을 조회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쵸?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쵸? 여기 데이터에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최경민이라는 사람은 그건 몰라요. 그거 모르고 자, KB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웹앱이나 모바일 앱에서 조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서 어떤 것들만 줘야지 하고 확인한 후에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저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않고 내가 조회하는 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에서 조회를 해서 응답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보안에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면 요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데이터를 정의할 줄 알아야 되고요. 데이터를 조작할 줄 알아야 되고 데이터를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요 제어는 조금 어렵고요. 조금 어렵고, 보통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요 두 가지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조작어를 진짜 많이 합니다. 자, 요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요 조작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select라고 하는 문법이 있고요. 물론 이 친구는 DQL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 select, 그 다음에 insert, update, delete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개발자들은 이 네 종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자, 요거 두 개는 일단 뭐 간단하게 보는 구조.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게 되면 요 정의어와 제어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라클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도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아, 참고로 우리가 이제 기사 자격이나 또는 뭐 산업기사 자격증 따면 무조건 오라클 시험을 봐요. 이 친구들은 시험을 보지 않아요. 자, 오라클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을 많이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라클보다는 MySQL을 더 많이 쓰긴 해요. 개인이 많이 쓰고요. 오라클은 기업이 많이 쓰고요.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문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오라클에서 또 MySQL 인수했다고 했죠. 자, 넘어갈게요. 자, 데이터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관계형 데이터랑 그것이 아닌 것. 자, 그것이 아닌 것. 우리가 이제 그것이 아닌 데이터를 NoSQL이라 불러요. SQL 문법을 쓰지 않는 자,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자,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돼요. 물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거 말고도 가장 중요한 건 테이블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이 있고 학생의 성적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 학생의 고유 아이디가 있어요. 자, 내가 1번 유저다. 근데 성적을 1번 유저의 성적을 이렇게 조회할 수 있어요. 2번 유저의 성적도 이렇게 조회할 수 있고. 자, 예를 들어 물리. 1번 유저의 물리가 60점이다. 1번 유저의 수학이 90점이다. 자, 1번 유저의 사회가 100점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1번 유저와 1번 유저의 물리시험 이런 식으로 테이블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라고 불러요. 테이블 간의 자, 중요한 건 뭐다? 테이블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테이블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엑셀이라 부르죠. 엑셀. 자, 엑셀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테이블들은 고유값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값, 고유값 이렇게 불러요. 자, 예를 들어 최경민이라는 유저가 있으면 최경민은 학생이 있으면 1번이라는 고유값을 가져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학번이 있었는데 제 학교 학번이 이렇게 시작해요. A64003일이었나? 뭐 이렇게 해요. 자, 이 친구는 우리 학교에서 저밖에 없어요. 저 말고 다른 학생은 이런 학번을 가지지 않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표값이라 불러요. 기본값. 대표값, 기본값. 그 다음에 지금 이 A64003일을 참조해서 자, 이 친구의 물리 점수가 60점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외래키라 불러요. 참조했다고. 이 대표키를 참조하고 있다 그래서 외래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조회할 수 있는 문법을 SQL이라 불러요. Structured Query, 질의하는 언어. SQL.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배워보는 거예요. SQL을 배워볼 거고요. 이 테이블을 우리가 작성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NoSQL이라 부른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부터 계속 빅데이터 관련돼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당연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라든가, 그렇죠? 또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데이터에서 정점에 있어요. 어떤 정점에 있냐면 조회하기도 좋고 저장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나 조회나 또 저장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데이터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잠깐만 이거 다 봤나? 여기 있다. 자, 이것만 보고 갈게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Non-relationship data. 그래서 자, 이때 보면 이제 요거랑 다르죠, 그렇죠? NRD고, 그렇죠? 얘는 NoSQL이라 불러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SQL은 이제 질의하거나 저장하는 문법이에요. 문법인데, 그걸로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NoSQL이고, 실제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해서 Non-Relationship Data.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같은 말로 NoSQL이라 부르고요. 이 문법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NoSQL. 자, 우리가 이제 이미, Non-Relationship Data를 배웠는데, 예를 들어 그냥 내가 10, 20, 30, 안녕 이렇게 쓰면 이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예요. 우리가 이거를 Non-Relationship Data라고 부를 수 있어요. Non-Relationship Data. 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는 20, A는 10, B는 20, C는 30, 그 다음에 D는 안녕. 그러면 자, 요거를 요걸 value라 부르죠. 자, 그래서 key value로 된 데이터. key value, key value, key value.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데이터다 해서 non-relationship 데이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배우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것. 자, 그런 걸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중요한 거 배웠는데, JSON도 non-relationship 데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는 10, B는 20 이렇게 했어요. 자, 요거는 JSON으로 된 데이터죠. 자, 이 친구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에요. 물론 테이블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자, 이 친구들이 다른 테이블 간의 관계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다? Non-relationship 데이터다. 물론 다른 도큐먼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테이블이 아니면 다 Non-relationship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 관계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뒤쪽에서 좀 배워볼 거고. 자, 보통 이런 비관계형 데이터는 복잡한 데이터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뭐 실시간 처리 또는 로그 또는 에러 관련된 것 또는 뭐 분산 시스템 확장 용이 뭐 이런 것들처럼 뭔가 데이터들인데 분산되어 있거나 또는 이 관계들을 명확하게 표기하기 힘든 데이터들,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NoSQL로 씁니다. 관계가 명확한 것들, 예를 들어 학생이 있고 학생의 성적이 있다.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테이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좋고, 자, 그런 관계가 없는 확장 가능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NoSQL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자, 끝이 났고요. 자, 우리 갔다 와가지고 쉬었다 와서 40분에 또 나머지 수업을 좀 해볼게요.